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 민심은 숫자다 코너입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 전문위원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임경빈 작가는 네. 첫 출연이신 것 같네요. 전에 한번 이택수 대표하고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아, 예, 한 반년 만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기억이 안 나죠? 별로 인상적이지 않았나? 알겠습니다. 오늘 맹활약 기대 부탁드리고요. 네. 자, 배 의원님, 일단 이번 주 대선 주자 지지율부터 살펴볼까요? 예, 오늘 네 가지 준비했는데 우선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마이뉴스 의뢰로 리얼미터가 26, 27 지난 월요일 화요일이었죠. 그래서 전국 2,058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2%포인트를 보인 조사고요. 또 하나는 목요일 매주 발표하죠. NBS 전국 1,003명. 그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를 보인 조사였는데요. 오늘 조사가 좀 유달리 관심을 많이 끌었습니다. 이른바 지난 주말부터 있었던 이렇게 백제 발언이라든지 탄핵 문제 이런 과연 이슈의 그 영향력 방향성과 크기가 얼마나 될까 이걸로 오늘 여러 군데서 인용이 됐는데요. 전체 적합도 오마이뉴스 리얼미터 결과를 보면 전체 적합도에서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27.5%, 이재명 지사 25.5%, 이낙연 대표 16.0% 각각 나왔고요. 예. 저희 조사 기준 보면 셋 다 좀 보합 수준, 약보합, 강보합은 있지만 노 체인지, 큰 변화는 없었다고요. 예. MBS 조사를 보자면 이재명 지사 25%, 윤석열 예비 후보라 불러달라고 했으니 예비 후보라 부르겠습니다. 윤석열 예비 후보 19%, 이낙연 전 대표 12%. 여기서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은 지난주에도 19% 나왔어요. 큰 변동은 없었는데 문제는 이재명, 이낙연 두 분 나란히 2%포인트 빠졌다. 전체적으로 오늘 발표한 걸 보면은 윤 전 총장은 이제 전차 대비해서 큰 변동은 없었다. 저희 조사 같은 경우는 0.3%포인트 빠지고 MBS는 변화 없음이고 이제 이재명, 이낙연 대표는 MBS 기준으로는 소폭 하락하고 저희는 이제 이재명 지사는 0.9%포인트 빠지고 이낙연 대표 0.4%포인트로 큰 변화는 없는 건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른바 백제 발언이라든지 탄핵 논쟁 여기서 오늘 여론조사 대표는 공멸이다 이런 표현까지 나타나는데 양측 모두 큰 변동은 없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하고 큰 차이 없다. 그렇죠. 이 말이네요. 예. 윤석열, 이재명 양강구도에서 지난주에는 이낙연 후보가 상당히 쫓아 올라왔는데 네.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정체입니다. 지금 이제 구도가 좀 안정화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4월에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이후에 6월에 이준석 체제 출범이 있었고요. 6월 말에는 또 이제 윤 예비 후보의 정치 선언이 있었는데 그때까지 계속 이제 구도가 흔들흔들하다가 윤 예비 후보가 결국에는 보수 후보로서의 입지를 좀 더 무게를 두는 쪽으로 옮겨가면서 제3지대 가능성이 이제 사라져버렸다. 그러면 결국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내지는 보수와 진보의 양강 대결 구도로 이제 굳어지는 분위기가 되니까 7월에서는 결국에는 이 각 후보 사이에 이 지지율 변동이 이제 크지 않으면서 차츰차츰 안정화되는 이 양상으로 좀 가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전체적 분위기는 그렇고요. 예. 오마이뉴스 조사는 이제 월간 조사고 MBS는 주간 조사였죠. 저희는 이제 지난 그 2달 전부터는 격주 간격으로 했고 MBS는 매주 나오고 그래서 이제 저희 오늘 발표됐던 내용은 지난 2주 전 결과와 정감 비교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리얼미터는 ARS고 MBS는 전화 면접이니까 ARS는 윤석열이 앞서고 전화 면접은 이재명이 앞선다. 이거는 그냥 계속 공식화된 내용이죠. 그다음에 이제 조사 그러니까 이제 한 조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살펴봐야 그렇죠. 된다. 이런 흐름을 살펴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렇죠. 자, 민주당 경선 이야기를 좀 구체적으로 봅시다. 자, 현재 지지율상 당원들 충성도는 이재명, 이낙연 두 후보 중 누가 더 단단하고 볼 수 있나 이런 질문인데 어떻게 보세요? 예, 저기 이제 결국 수치가 답을 해주는 건데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그 조사를 보자면은 전체 이제 민주당 후보 적합도를 보면 이재명 32.8, 이낙연 23.0 이렇게 나왔는데요. 문제는 민주당 지지층만을 대상으로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가 48.9, 50% 수준이고 이낙연
전 대표 35.0 이렇게 나왔고요. MBS 조사를 보자면은 MBS는 이제 격주 간격으로 한 주는 전체 적합도만 물고 또 다른 한 주는 전체 적합도와 각 진영 적합도를 무는데 이번 주는 전체 적합도만 나왔습니다. 이번 주 내용 보자면은 이재명 지사는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48. 그리고 이낙연 대표는 31. 이게 수치가 이제 리얼미터와 거의 비슷합니다. MBS는 이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이재명 지사 48, 리얼미터 48.9. 이제 50% 수준. 예. 이제 MBS 31, 저기 35, 그죠? 30 초반선. 그리고 50대 30 초반. 그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그렇게 분포를 보이고 있다. 공통적으로 예. 나타난 현상입니다. 이게 이제 민주당 내의 지지층 강도를 볼 때 사실 두 가지를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 먼저는 좀 전에 이제 배 의원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의 지지율 조사했을 때 어떻게 차이가 나느냐 하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당원들의 핵심 지역인 이제 호남 지역. 호남 지역의 민심들이 이제 두 후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지점일 건데요. 예.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 나온 리얼미터 조사에서 48.9대 이재명 48.9대 이낙연 35%가 나왔는데 제가 그래서 비교를 해보려고 지난 7월 2주차 때 리얼미터 이제 조사랑 봤는데 그 당시에도 민주당 내의 지지층의 민심은 좀 지금 이번 조사랑 비슷했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이제 49.2% 나왔고요. 이낙연 후보가 이제 32.7%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2,036명을 대상으로 한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실시한 조사고요. 이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호남 지지율의 변화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호남층의 지지율을 비교를 해봤을 때 이재명 지사가 49.2% 죄송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42.8% 호남에서 이낙연 후보가 33.7%였는데 예. 이번 조사에서 보면 이재명 지사가 32.8%로 좀 떨어진 걸로 나옵니다. 예. 호남 내에서 이낙연 후보는 이제 33%로 좀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낙연 후보 쪽에서 계속 이제 집요하게 공격을 했었던 호남 소외론, 호남 그 지역주의 갈등 문제 이게 이제 호남층에서는 어느 정도 먹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를 조금 한번 고민해볼 지점인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리얼미터가 조사했으니까 네. 이게 너무 많이 튄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는 분들 계시던데요. 이 조사에서 특별한 점은 없었습니까? 특별한 점 문제는 하나 아까 저 호남 이야기 안 그래도 오늘 호남 관련된 문의가 인터뷰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예. 부연하자면 아까 민주당 말씀드렸는데 호남 진보 특히 호남 보자면 오늘 MBS 조사에서 보면은 그 이재명 이낙연 호남 베이스 호남만 놓고 봤을 때는 34대 31 저희 조사로 보자면 32대 30 그래서 결국 이제 뭐냐면은 호남 아까 우리 잘 지적해 주셨는데 호남이 지금 굉장히 팽팽하게 지금까지 보자면은 이재명 지사가 약간 좀 앞서 있고 예. 이재명 이낙연 대표가 추격하는 양상이었는데 예. 지난 한 1주 2주 사이를 경과하면서 시계제로 팽팽하게 붙어 있는 그런 국면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MBS 조사든 리얼미터 조사든 어쨌든 호남에서 이재명이 많이 빠졌다는 건데 그러면 백제 불가려운 발언이 먹혔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어느 정도는 그게 가능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평가의 문제인데 그동안에 이제 호남 지지층에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되는 사람 밀어주자는 정서가 굉장히 예. 강하게 작동을 합니다.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이 여론조사에서 강세를 보이던 시절에는 더 이제 결집하는 양상으로 이재명 지사 쪽을 좀 밀어주는 그 심리가 강하게 발동을 했었다고 한다면 최근 들어서 이제 양강구도로 재편된 이후로는 이제 윤석열에 대해서 누구를 밀어도 해볼만하다. 라는 양상이 펼쳐지니까 호남 지지층 내에서도 좀 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좀 보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해석도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아까 배 의원이 그 어떤 여론조사 대표가 공멸이다라는 표현을 했다 그래요? 네네.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이제 과도한 네거티브가 이제 정확하게 말씀하면 한길리서치 홍영식 소장께서 오늘 인터뷰에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결국 이제 백제 발언 등 과도한 네거티브 과열 양상이 양 후보 모두에게 좋지 않다. 이제 MBS 조사를 근거로 들었는데 나란히 2%포인트 빠진 것은 결국 소모적인 논쟁이다. 불필요한 과열이다. 그래서 나란히 이러다가는 둘 다 공변한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 발언이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공멸까지는 아니지만 사실 위험 신호는 왔습니다. 즉 뭐냐면 이제 백제 발언이나 뭐 탄핵의 강행 뭐 어쩌고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지지층들에게는 그 안에 이제 후보들을 지지하는 층들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이제 뭐 참전하면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을 지켜보는 지지층 그쪽 더 바깥에서 이제 보는 층들에게는 과연 저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나? 싸움을 하면 싸움의 이유란 게 있어야 되고 야 둘이 왜 싸우냐? 뭐 이걸 알아야 이제 그래? 그럼 나도 누구 편 하는데 지금 뭐 백제 발언이나 탄핵 이런 것들이 그 극성 지지층 말고는 무슨 관심이 있으며 누가 어떤 그 판단을 내릴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점에서는 공멸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위험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조금 전에 우리가 축구 관련된 얘기를 했었지만 운동장을 결국 좁게 쓰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대선 본선을 생각했을 때는 민주당 입장에서 이렇게 썩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죠. 예, 대통령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는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이 함께 움직였었는데 지금은 뭐 꼭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대통령 지지율이 높았을 때 어떻게 대선은 민주당 유리하다고 판단하십니까? 당연히 이를테면은 결국 이제 선거라는 것은 우리는 뭐 중임제, 연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잘했으니까 한 번 더 하자는 것이 이제 이런 뭐 여당 디펜딩 챔피언의 이제 입장이고 이제 도전자 입장에서는 못했으니까 비켜라. 여기서 사실 그 선거의 전단이 형성되는데 지금 이제 또 한편 뭐냐면 전직 대통령의 지지율은 그 미래 권력 입장에서는 넘겨받는 바통이자 자산인데요. 예. 그것이 이제 이를테면 부채로 인식하느냐. 자산으로 인식이 아니야. 그때 과거 같은 경우는 부채로 인식하다 보니까 이를테면 디스카운트 요인이 발생했었죠. 차별화. 심지어는 뭐 나가라라는 공개적으로 출당 요구도 했었는데 지금 이제 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은 당연히 이제 선거를 받는 미래 권력 입장에서는 서로가 내가 적자다. 내가 뭐 개선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관리를 할 수 있는 힘이 또 거기서 나오고 이제 미래 권력 입장에서는 서로 이제 그 프리미엄 요인을 타려고 하죠. 그래서 지금 국정 지지율도 그 현재 민주당 경선을 흥행하는 또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이것도 리얼미터가 JTBC 의뢰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대선 후보 뭐 양자 대결 조사도 있고, 근데 이재명이 대선 후보 되면 이낙연 지지자들이 이재명한테 옮겨가겠느냐, 혹은 이낙연이 후보 됐을 때 이재명 지지자가 옮겨가겠느냐. 이거 좀 결과가 좀 재밌더라고요. 재밌습니다. 사실 이게 그 지난주에 발표된 조사였는데 한국일보 기자가 오늘 어저께 취재를 하더라고. 이게 자세하게 자기가 그 통계표를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다. 사실 지난주에 나왔던 내용은 무엇인가 하니 만약 내가 지지한 후보가 덜합이 된다면 차선으로 누구를 지지하느냐. 사실 이 질문에서 이제 한꺼풀 더 들어가는데요. 이제 이낙연 지지층들에게 그렇다면 그 이재명 그 드랍했을 때 이낙연 지지층이 들어갔을 때 그러면 이재명 윤석열 붙으면 어디를 찍을래? 보니까 이낙연 지지층들은 이재명 33.5 윤석열 31.3 그렇게 이제 이탈층이 그렇고 이재명 지지층들에게 그러면 이재명이 드랍됐다 그러면 이낙연 윤석열 붙었다 어떻게 찍을래 하니까 이낙연 찍을래 63.2 윤석열 찍을래 6.8 즉 뭐냐면 이제 충성도 열정 그리고 강도에서는 이게 뭐 비교를 할 그렇게 난 내가 좋아하는 이재명이 덜합되더라도 그래도 민주당 찍어야 되지 않느냐가 63.2%가 있다라면 이낙연 지지층은 뭐 이재명으로 찍으려면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죠. 윤석열 갈래가 또 그만큼 30%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이 안 되면 이낙연 찍겠습니다. 63, 윤석열 찍겠습니다. 6.8. 사실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국민의힘 지지한테 물어봤을 때 나는 홍준표를 지지하는데 만일 홍준표가 안 되면 윤석열과 이재명 중에 누가 찍겠습니까? 하면 윤석열로 가는 게 당연한데 전 이재명 찍을래요. 이게 절반 된다는 건 좀 이해할 수 없는데 지금 이낙연 지지자들 중에서는 그런 게 나온다. 그 현상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구도 재편의 문제랑 좀 연결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윤석열 지지층이 전반적으로 좀 빠지고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오는 데 있어서
그 표가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는 측면인 건데 네. 사실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제 지속적으로 제3지대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을 때만 하더라도 거기에 이제 중도 보수적인 민심이 상당히 붙어 있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국민의힘 쪽으로 이제 급격하게 기울이면서 나는 보수 후보다라는 어떤 메시지를 발신을 하기 시작하니까 거기서 붙어 있던 이제 중도 이 표심들이 어느 정도 빠져나와서 다시 이제 민주당 쪽으로 회귀하는 움직임. 근데 이제 회귀했을 때 어느 쪽이 조금 더 내 취향에 맞는 그러니까 좀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후보냐를 봤을 때는 윤석열의 가 있던 표심들은 대부분 이제 이낙연 쪽으로 기울지 않느냐. 이제 이걸 좀 보여주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낙연 후보의 지지율이 급반등한 이유는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좀 옮겨오실 가능성도 있다 이 말씀이거든요. 중도 표심의 이동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낙연 그 지지율의 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의 복구하고 어느 정도 링크가 좀 만들어져 있는 그런 측면도 좀 같이 봐야 됩니다. 예, 그 동의하십니까 혹시? 사실 이게 좀 그 은밀성을 좀 요구하는 대목인데요. 이제 그 보통 지지율이 빠진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그 시프트 하진 않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그런 현상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지금까지 이제 무당 지지 후보 없음에 계류 중이었던 후보가 이제 그 이낙연 후보 쪽으로 많이 간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윤석열 지지층이 바로 이제 쿠션 없이 바로 이동한 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리서치 입장에서는 한번 그 따져봐야 될 이슈라서 사실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습니다. 예, 방금 우리가 언급해드린 여론조사는요. JTBC가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17, 18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한 조사입니다. 신뢰 수준 95%의 표본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습니다. 자세한 거는 여론조사 선관위 살펴보시고요. 또 말씀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